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형이랑 형수님이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고 하던데 괜찮을까? 그럼 괜찮지. 시간 말해주면 내가 맞출게. 제 말에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해서 시간 약속을 잡았고 얼마 뒤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던 중 형님이 대뜸 미신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어머님이 미신을 많이 믿으시는 편이야. 동서랑 서방님이 결혼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미신이요? 미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 물음에 형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자면 상갓집에 다녀오면 소금을 반드시 뿌려야 한다는 그런 미신 말이야. 근데 지금 예로 든 건 아주 사소한 거고 아마도 어머님이 알고 계신 미신이 적어도 몇백 개는 될걸? 몇백 개요? 우리나라 미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나도 그런 미신들이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아무튼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형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몹시 피로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궁금증을 참지 못한 채 물었어요. 그럼 형님한테도 미신 얘기를 한 적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형님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보여줬는데요. 이거 보이지? 이게 바로 자식 부적이라는 건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잘 모셔두고 있어. 우리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어머님이 어렵게 구해다 주신 거야. 저는 부적을 가까이서 본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무섭고 그런데 그 부적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싫다고 안 받으면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빼놓고 다른 건 딱히 힘들게 하시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어머님 뜻에 따라드리자 그러고 있는 거지 뭐. 형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이 미신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긴 해도 그것 외에는 시집살이를 전혀 시키지 않는다고 했기에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말했던 시어머님의 미신에 대한 집착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신을 믿는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신혼집에 짐을 들여놓을 때도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며 날짜를 받아오셨고 결혼식 날짜도 시어머님이 정해준 날짜에 해야만 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많이 미안해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 대신 다른 건 내가 전부 양보할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좋은 날짜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 서로서로 맞춰가면서 하면 좋은 거잖아. 제가 남편을 위로했지만 여전히 제게 많이 미안해했는데요. 아마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신혼집에 짐이 들어오는 날이라 남편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오셔서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새로 산 거울을 걸다가 그만 놓치는 바람에 거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산산조각난 거울을 보던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거울을 깨면 7년간 불운이 따른다고 하던데 큰일이다, 큰일이야. 어머님,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런 미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호들갑스럽게 입을 떼셨어요. 지금 그런 시덥잖은 말을 할 때가 아니잖니. 내가 방도로 알아볼 테니까 니들은 기다리고 있어 봐라.
시어머님이 밖으로 뛰쳐나가셨는데요. 잠시 후 어딘가에서 부적을 가지고 오셨고 방 안 서랍장에 부적을 넣으며 당부하셨어요. 이 부적은 여기에 그대로 두도록 해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제가 부적을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해. 시어머님이 다시 힘주어 당부를 했기에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서야 시어머님은 안심이 된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형님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냥 대충 넘기고 말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서 잠을 자고 난 뒤 냉장고 안에 있던 복숭아를 꺼내 들었는데요. 평소 복숭아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했기에 전날 제가 박스째로 사서 시댁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냉장고에서 복숭아를 꺼내 들자마자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복숭아를 먹으면 복이 달아나는데 얘가 미쳤네, 미쳤어. 어머님, 전에도 여름만 되면 저는 복숭아로 하루를 시작했는걸요? 근데 복 안 달아나던데요?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아침에는 뭐니 해도 뜨신 밥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 좋은 거야. 시어머님이 손수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형님 말처럼 미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 문제긴 했지만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를 전혀 시키진 않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일은 그토록 미신을 믿는 분이다 보니 제사 때 바쁘다고 못 가겠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명절 때도 며느리들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 형님과 저는 그냥 거두는 정도였습니다. 첫 명절날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식사를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형님과 제게 한우 선물 세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돈 두 분 기다리실 테니 얼른 가봐라. 설거지는 하고 갈게요. 아니야. 설거지는 우리 둘이 해도 충분하니까 얼른 가보도록 해. 니들이 가야 우리 딸도 올 거 아니야. 오랜만에 우리 딸하고 사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니들은 얼른 가도록 해. 시어머님이 등까지 떠미는 바람에 얼떨결에 밖으로 나왔는데요. 형님이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명절날 아침마다 항상 빨리 친정에 가라고 등을 떠미신다니까. 미신 때문에 가끔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어머님 이런 면 때문에 그냥 참게 되더라고.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굳이 시누이 오면 보고 가라고 한다던데 사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나도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해. 암튼 우리 어머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니까. 형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머님이 빨리 가보라고 등을 떠미셔서 아침밥만 먹고 왔어. 너한테 듣기로는 사부인이 미신을 엄청 믿는다고 하시길래 시집살이도 엄청 시킬 줄 알았더니 바로 친정에 가라고 했단 말이야? 명절 음식도 가족 모두 같이 해서 형님이랑 나는 거들기만 하는 정도였어. 거기다 아침에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친정 가라고 하는 거 있지? 이건 어머님 아버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 세트야. 제가 선물 세트를 건네자 엄마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미신을 믿는 습관은 계속되었는데요. 나름 눈치껏 따르다 보니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미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긴 했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기에 크게 힘들 것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공대를 졸업한 저는 시어머님의 미신을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했고
같이 공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시어머님의 가치관이었고 저는 그걸 온전히 존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타협하며 살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자 많이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형님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느 날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형한테 들어보니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한다나 봐. 임신이 계속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조금만 더 있다가 아기 갖는 건 어때? 혹시 자기는 바로 아기 낳고 싶어? 아니, 나는 서두르고 싶진 않아. 조금 더 준비해서 낳고 싶어.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형수님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 전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다녀온 모양이더라고. 형님이 정신과 상담을 다녀왔단 말이야? 그게 우울증까지 겹친 모양이야. 형님 힘들어서 어떡하냐? 내가 보니까 형님이 너무 착하고 여려서 더 그런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두 사람 임신 문제로 인해 시어머님 또한 걱정이 많았던 것인지 얼마 뒤 시어머님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은 형님의 임신을 간절히 바라셨고 그 바람은 점점 더 강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적을 주며 임신을 기원하던 시어머님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갔거든요. 그로 인해 형님은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형님이 찾아와서 울먹이며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동서, 결국 어머님이랑 대판한 거 있지?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 형님답지 않게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형님을 빤히 쳐다봤는데요. 형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 동서도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형님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화분이랑 새싹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새싹을 잘 키워서 튼튼하게 자라면 임신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평소처럼 또 어떤 미신인가 보다 하고 새싹을 받아서 나름 정성껏 키웠거든. 근데 문제는 며칠 전에 그 새싹이 시들어버린 거 있지. 말을 하던 형님이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기에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형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제서야 진정이 된 모양으로 형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 시든 새싹을 보던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 순간 나도 참다 못해 그따위 미신 좀 그만 믿으시라고 쏘아붙였어. 그러자 어머님이 너무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어. 그 뒤부터 계속 죄책감도 들고 화도 나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있지. 나 정말 못됐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더 못되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님은 그동안 할 만큼 하셨으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형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왔기에 제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고 형님은 한참 동안이나 하소연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아주버님도 듣게 됐고 아주버님도 시어머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은 시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님 또한 형님 집에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고요. 형님이 시댁에 오지 않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어머님도 그런 상황을 마음 아파하셨지만 여전히 미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민서야, 이를 어쩌면 좋다니. 역시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는 무언가 크나큰 불행이 닥쳤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더니 엄마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빠가 췌장암이라지 뭐니.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 귀를 천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 했잖아.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오진 아닐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처럼 건강한 분이 췌장암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현실을 부정하며 빠르게 말을 이어갔지만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원래 췌장암은 별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미 말기라 수술로도 어쩔 수 없다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깊었습니다. 엄마의 한숨 속에는 이미 희망을 잃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내가 바로 집으로 갈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힘없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물었습니다. 췌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지? 설마 장인어른이 췌장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믿어지지 않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다나 봐. 우선 나 지금 친정으로 바로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데려다 줄게. 무서움에 손이 덜덜 떨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자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태웠습니다. 잠시 후 친정에 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왔는데요. 동생 부부도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울음을 참느라 동생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지만 검진 결과는 모두 똑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에 급히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한층 더 지친 목소리로 엄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민서야, 안사돈이 부적을 가지고 와서 아빠 베개에 넣어두라고 하시고 가셨다. 그 말에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부적이라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갖다 버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베개에 넣어놨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기에 통화를 끝내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 당신도 알고 있지? 그럼 당연하지. 근데 어머님이 엄마한테 부적을 가져다 주셨다는데 아무리 미신에 빠져 사신다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가 묻어났고 남편이 놀라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은 두 번 다시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 충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아주버님이 사돈어르신 두 분과 조문을 오셨는데요. 조문이 끝나고 아주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재수씨,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차에 누워있어요. 같이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냥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주버님을 바라봤더니 아주버님이 다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신 중인데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장인 장모님이 대신 오셨어요.
아주버님은 말을 아끼며 미안한 듯 말을 꺼냈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가진 아이임을 알기에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사돈어르신 두 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이 주차장에 있다는 말에 찾아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눈물만 흘렸습니다. 형님, 우리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이 와중에 내가 동서한테 위로를 받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형님이 더욱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다녀가셨어? 아버님은 바로 왔다 가셨고 어머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치시는 바람에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교통사고 나신 거 형님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말 안 하던데. 내가 보기엔 또 미신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 어머님 미신이라면 무조건 믿잖아. 아마도 장례식장 가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신 모양이네. 형님이 혀를 내둘렀는데요. 사실 저도 형님과 같은 생각이었던지라 많이 놀라진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지만 제가 신경 쓸까 싶어 일부러 말을 안 꺼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형님과 저는 미신 때문에 어머님이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과 배신감에 휩싸였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이 돌아가고 난 뒤 장례식장에 들어갔더니 동생네 처가 가족들은 전부 와서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특히나 엄마도 시어머님이 미신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믿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조문객이 없다 보니 잠깐 쪽방에서 눈을 붙였고 새벽에 장례식장이 시끄러워서 화들짝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문제는 시어머님이 정말로 목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조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보니 제가 시어머님에게 다가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다들 이 꼴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몰래 왔어. 여기는 내 친구인데 내 부탁에 새벽부터 와서 휠체어를 끌어줬지 뭐니. 그러다 보니까 옷도 이 모양 이 꼴이라 미안하구나. 어머님, 진짜로 사고 나신 거예요? 제가 당황한 채 물었는데요. 그럼 진짜 사고가 났지 가짜 사고도 있니? 그게 저는 혹시나 미신 때문에 안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얘는 내가 아무리 미신에 미쳐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그때 첫째한테 한 소리 듣고 난 뒤 많이 반성했고 말이야. 네 시아버지 알면 성취하는 몸으로 여기 왔다고 한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만 가보마.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엄마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세상에, 진짜로 사고가 나셨던 건데 괜한 오해를 한 것 같구나. 그러게, 나도 휠체어까지 타고 오실 줄은 진짜 몰랐네. 잠시 후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다녀갔다고 전한 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고가 꽤 크게 나서 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였어.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게 장인어른이 워낙 위독하시다 보니까 엄마가 괜히 당신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거기다 형수님은 임신 중이라 더더욱 알리지 말라고 했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남편 말을 들으며 그제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보살핌 속에서 장례를 잘 치렀고 며칠 뒤 시어머님이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다치신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됐다. 너도 일이 많았잖니. 앞으로도 사부인 잘 챙겨야 한다. 얼마나 힘드시겠니?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미신 때문에 니들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 그때 첫째한테 한 소리 듣고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다 그 미신 믿는 것 좀 고쳐볼까 하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뭐니. 심리치료요? 평생을 미신만 따지고 살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었거든. 그럴 때 심리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하길래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다. 시어머님이 당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이 아버지가 상갓집에 다녀오면 엄마가 항상 소금을 뿌려줬거든.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야. 그래서 미처 소금을 못 뿌렸거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엄마가 소금을 안 뿌려줬다고 막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이 깊어지다 보니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봤다고 하질 않나 계속 불안해했거든. 근데 참 기가 막혔던 게 말이다. 아버지가 상갓집에 다녀오고 한 일주일쯤이 지났을까? 그날 같이 상갓집에 갔던 아버지 친구 두 사람이랑 술을 마시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셋 다 그만. 그때 엄마가 소금을 안 뿌려서 부정 탔다면서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 그 뒤부터 엄마는 미신에 거의 미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샌가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고 말이야. 근데 첫째가 나한테 악에 맞춰서 화를 내는 모습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고쳐보려고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다들 불편하다고 하면 고쳐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물론 아직도 미신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볼 참이야. 시어머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시어머님을 오해했던 부분을 반성했고 시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의 노력에 형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출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출산하기 전에 삼신할머니께 지성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님, 앞으로 미신 안 믿기로 했잖아요. 아, 참 그렇지. 그러기로 약속했지. 시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기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만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정말? 형님이 순산만 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첫째 출산 앞두고 심장이 너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뭐니. 부디 순산해서 아이도 산모도 건강했으면 소원이었겠다. 시어머님과 둘이서 정화수를 앞에 두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출산했어요. 지금은 가족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여전히 미신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지만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많이 노력하시는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